덜 하는 얘기지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납득될 때까지, 내가 만족할 때까지 더러운 시작품을 잡고겠어 이야기. 제가 들었던 얘기가 지겨우실 것도 많으셨겠다. 근데 아직 내가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더 들어야 된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 뭐냐? 시작의 시작은 나다. 그냥 시작이 아니고 시작은 시작이 시작. 나와 너 사이에 뭐가 있냐? 언어가 있다. 언어는 전제 다음에 진술로 되어 있어. 전제라는 게 앞이란 말이에요. 시작의 이거 맨 앞, 최초 이야기의 시작부터 찾아가는 거예요. 성경이라고 하면 맨 처음에 뭐 태초에 빛이 있었다, 도덕경이 뭐 도가도 비상도 뭐 이런 거 갑자기 시작해요. 좀 생각 같잖아. 하기 시섭지면 부럽게로와라. 갑자기 자기 자랑하는 거야. 도구를 만나고 뜬금없이 무슨 하기 시섭죠. 맨 처음에는 뭐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언어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 그냥 말이 안 통한 사람이 꺼져 나가죠. 지가 쫓아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이 통해야 몰라진다. 그래서 맨 처음 이야기 시작은 언어다. 언어가 뭐냐? 전제가 진술이다. 전제가 뭐냐? 시작이다. 시작이 됐습니다. 모든 것의 전제가 뭐냐? 나와 너는 뭐냐? 자연이라는 거야. 나와 자연의 어떤 관계. 그래서 이 설사 이 우주가 있고 진리가 있고 뭐 다 있다 해도 내가 눈을 감아버리는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있는데 내가 없잖아. 없네. 없어 안 보여. 없잖아. 자기가 눈을 감아버리면 없는 거예요. 눈을 떠야 된다. 그러니까 말이 통해야 된다. 즉, 이 나라는 것은 뭐냐면 인식이다. 뭘 인식한다는 거냐? 질서를 인식하는 거예요.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은 질서냐? 질서 앞에 무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태초에는 코스모스가 있었는 게 아니고 카오스가 있었다. 태초에는 혼돈이 있었다. 이건 동설고금의 모든 좀 아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야. 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태초에는 카오스가 있었다. 카오스라는 게 달라졌다는 얘기인데, 처음에 우주는 조금 뭔가 무질서하게 찌그러져 있었다. 찢어져 있었다. 크레이가 있었다. 우주가 둘 다 깨져 있었다. 맨 처음 태초에는 무질서가 있었고, 질서로부터 질서를 유도하고, 이 질서가 인식이 돼서 그때부터 대화가 된다. 언어가 대화인데, 대화가 돼야 뭐 말씀이 있었다고.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거 성경에도 나온 얘기인데, 그거 어느 나라 말로 했냐고. 갑자기 뭐 히브리어로 하고, 히브리어로 해야 된다. 그거 아저씨 한국어로 했을 수도 있고. 갑자기 하나님은 전 세계 4,899개 부족 언어에 다 도통했다고. 그러니까 알고 보면 어떤 전문가가 유교학자가 사실은 전 세계 부족 다 합쳐보니까 84,000개도 되고 16만 8천 개야. 그러고 내가 조사해봤는데 32만 개더라고. 그 방언까지 포함하면 지구상의 모든 부족 언어를 다 합쳐 100만 개였어. 하나님 100만 개 언어를 동시에 구사했다. 나 말이 안 되는 거야. 도망당이야. 사투리까지 구사해야 돼. 이건 좀 견적이 안 나오잖아. 최초의 무질서 상태를 그대로 가져온 게 뭐냐면 에너지다. 에너지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것.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은 뭐냐면 나와 너의 이 대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에너지가 있다는 것은 아직 나와 대칭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대칭이 되면 뭐냐면 그 물질이다. 물질은 이미 이제 질서가 있는 것이고, 최초의 무질서 상태는 나와 대칭이 안 돼. 일단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지하철에서 만난 무질서한 분들을 상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야, 너희들 뭐야? 그러면 3학년 2반들, 3학년과 모여봐. 이랬어. 3학년 2반 너희들 들어와. 이렇게 대칭이 되는데, 그냥 갑자기 거기 막 외국인도 있고, 막 쏴라쏠라 그러고, 막 여자도 있고, 막 이러면 어떻게 말을 걸 수가 없는 거야. 우리가 이 언어를 통해서 말을 걸어야 되는데, 애초에 말을 걸 수가 없다.
소나무나 손꽃한테 말을 걸려도 걔들이 말을 못 알아보기 때문에 말을 걸 수 없는 이런 무질서 상태를 에너지라고 합니다. 최초의 어떤 상황은 에너지다. 그래서 대칭이 안 된다. 다시 말해서 나와 너 이렇게 나와 너로 이렇게 맞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에너지 상태를 모든 논리의 어떤 출발점으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제 이야기의 출발점을 원자로 삼는다고. 이건 원자라는 것은 그냥 지어낸 얘기고 우주의 모든 것의 출발점이 원자라는 거고요. 옛날부터 무질서를 출발점으로 삼았기 때문에 무질서한 에너지 상태다. 에너지를 규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규정할 수 없지만 에너지에서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대충 어떤 거라는 것이 파악이 돼요. 그러니까 뭐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든가 에트로피의 법칙은 에너지에 대한 법칙인데 이 열역학의 1법칙, 2법칙만은 이 에너지도 여길 수가 없다. 이 무질서도 무질서에서 질서가 나오기 때문에 100% 무질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왜 무질서나? 나와 각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놈을 다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통제가 되면 이미 이제 물질이지. 그 에너지가 통제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에너지다.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통제되지 않는 상태에서 통제되는 상태로 바꾸면 굉장한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에너지고요. 에너지는 통제되지 않는 상태라 해요. 근데 통제할 수 있어. 어떻게 통제하냐? 벽에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것이 지금 내가 하려는 이야기가. 에너지의 입력, 특이점의 형성, 공간적 방향의 지정, 시간적 순서의 지정, 에너지 출력인데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를 이 에너지를 어떻게 물질로 바꾸냐, 무질서를 어떻게 질서로 바꾸냐, 이걸 이제 사건이라고 합니다.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는 게 사건인데 사건이 어떻게 설명되냐, 원인과 결과를 설명된다. 근데 원인과 결과라는 이 두 개의 단어만 가지고 설명한다는 건 너무 단촐해서 견적이 안 나와. 그럼 남자가 여자가 연애를 하더라도 연애 시작, 연애 끝 중간에 설명이 없으면 어떻게 연애를 성공했는지 알 수가 없다. 어떻게 연애를 하면 됩니까? 연애를 하는데 그게 다예요? 그렇지, 하면 되지. 이건 좀 답이 아니잖아. 이건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야. 원인과 결과가 그런 거라. 원인, 결과는 결혼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연애하면 돼. 그 이상 말 안 해주면 내가 황당하지. 어떻게 연애하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 된다. 공간과 시간, 그리고 특이점. 특이점이라는 말을 내가 써보자고 하는데, 공간 방향을 이렇게 가려면 기점이 있어야 된다. 이걸 특이점이라고 내가 지어낸 거고. 그래서 최근에 게시판에 쭉 올려놓은 것이 이런 특이점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런 것은 건축의 과정과도 남녀가 결혼하든 건물이 조력되든 생물이 탄생하든 짝짓기의 반복을 통해서 다 이루어진 것이고, 그 짝짓기를 하는 과정이 그런 최초의 어떤 무규정적인 상태, 에너지 상태에 이렇게 압박을 가하면 특이점이 생겨. 그리고 이 특이점을 움직여. 그러면 방향이 생기고 시간이 생기고 에너지가 빠져나오면 결과가 되고 이 사이클로 에너지를 우주를 바꾼다. 좀 이것이 이제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다. 그림을 그리는데 게시판에 올리면 순서가 좀 바뀌어져 있어요. 맨 최근에 이제 사바나 그림 보셨을 거예요. 코끼리, 뭐 기린, 물발 다 있는데 사바나에 동물들은 모여있으면 흩어져야 돼요. 그냥 흩어져야 먹이를 먹을 거 아니에요. 모여있으면 먹이를 먹을 수 없지. 그래서 흩어지러 왔다. 근데 여기 외부에 어떤 호랑이가 나타나면 호랑이가 잡아먹으려고 나타나면 여러분들이 모여야 돼요. 그러니까 흩어지는 성질과 모이는 성질, 두 가지 성질을 공유하는 것이 그 에너지의 성질이다. 여기까지 질. 흩어지는 성질과 모이는 성질, 이 두 가지 모순된 성질이 공존하는 것이 질이다. 그것이 대부분 유체가 그렇다는 거죠. 유체는 이 가만하면 흩어져. 근데 외부에서 압박을 가면 모여. 유체가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물 그림으로 올라가는데 불이 흩어지면서 모인다는 거. 여기 뭐예요? 여기 흩어지죠.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유체 내부가 균일해야 돼요. 균일하지 않으면 찢어버리면 사건이 안 생겨요. 그냥 나가니. 그거는 이제 고스톱 치다가 나가야 되고요. 그럼 아무도 아니지. 딴 놈도 없고 이런 놈도 없어. 헛짓한 거지. 근데 실제로 그 헛짓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힘이 가해졌는데 힘이 가해져서 내부가 굉장히 균일해지면 털기제이 만들어져요. 왜냐면 보통 수레바퀴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수레바퀴는 유체가 아니지만 이것이 회전을 하기 때문에 유체의 성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레바퀴 내부의 힘은 굉장히 균일해져요. 그러니까 이 바퀴살이 가늘어도 깨진다고. 바퀴살이 굉장히 철사처럼 가는데 자전거 바퀴살이 알고 보면 튼튼한 이유가 힘이 굉장히 균일하게 골고루 흩어진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돌기 때문이다. 근데 이 부분은 이 바퀴살보다 더 강하다는 거죠. 바퀴의 축은 살보다 강하다. 왜냐하면 여기서 힘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바퀴살 그림을 그리는데 이 바퀴 축은 이 바퀴살보다 이 내부는 굉장히 균일한데도 오히려 균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더 강해져. 그러니까 불균일하면 이 부분이 안 강해져. 그래서 뭐를 하든 간에 내부가 균일해야 한국에도 일배충이라고 오히려 좀 똑똑하고 균일하지 않아. 안 균일해서 이게 자꾸 쪼개진 거라고. 새누리당은 좀 길하고 그래서 균일하지 않다는 게 뭐다. 균일하게 만들었다. 내부는 내부이다. 요건 계란가림 그리면서 가져오는데 계란가림 이 아이디어가 계란가림 자기 머리에서 나온 것 같아요. 검색해보니까 안 나오더라고. 검색해봤어. 구글에서 검색해봤는데 내부는 내부다 하는 게 없어. 많이 계란가림이 찾아냈어. 세균 얘기죠. 세균이 들어와서 내부에서 내부를 만드는 거죠. 근데 이 세포가 만들어진 원리가 최초의 그 원핵생물, 세포 핵이 없는 상태에 핵이 하나 돌아버리면 세포 안에 세포가 들어온 거야. 세포가 있는데 그냥 또 다른 세포가 들어와서 세포 안에 세포를 만드는 게 마라국자. 국가 보면 성 안에 성이 있어. 이거는 왕성이고 국경인데 내부 안에 또 외부가 있거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통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게 중심과 주변의 대칭을 잘 이해를 못해요. 예를 들면 국민과 대통령은 대칭이라고. 근데 그걸 잘 모르는 거야. 자꾸 대통령과 총리가 대칭이 아닐까 자꾸 이렇게 하는 거야. 사실 대통령, 총리는 안 기다려 주는데 쫄다고. 국민이 대통령이다. 이 말은 국민과 대통령이 대칭되어 있다는 거예요. 국민이 대통령이다. 이 말이 나오는데 그런 걸 사람들이 잘 몰라. 그러니까 주변과 중심의 대칭을 잘 모른다. 좌우 대칭은 잘 알아. 좌우 대칭은 여기 있으면 여기 있으면 이 대칭되는 얘기 안 하는데 원심력과 고심력의 대칭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 밀도의 불균이 여기 있어요. 에너지는 밀도를 가지고 밀도가 불균이라면 껍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어떤 힘을 가했을 때 불균이라면 요 지점에서 힘이 더 들어가. 그래서 아스팔트에 포토홀이 생기는데 아스팔트에 이렇게 수직적으로 작은 구멍이 있으면 기울이 들어간다고. 자동차가 바퀴가 지나가면 여기 수압이 걸려서 일주로. 그래서 그 밀도 차이가 있으면 반드시 깨져요. 그래서 한옥을 지을 때도 나무를 못을 쓰면 안 돼. 못과 나무는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힘이 되돌아온다는 게 깨진다는 거죠. 밀도 차이가 있으면 도저히 깨지지 않아요. 유체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밀도가 균일하다면 여기서 가해진 힘이 100% 이 전체에 골고루 전달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개의 덩어리처럼 다시 말해서 숫자 1처럼 1로 행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밀도가 다르면 일이 아니다. 근데 그러니까 어떤 조직이 있으려면 이 조직 전체의 밀도는 굉장히 균일해야 돼요. 근데 요 가운데 특이점, 요건 뼈단 말이에요. 뼈는 이 균일함보다 더 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밀도가 여기 1이면 여기 2고 여기 3인데 밀도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바깥이고 여기도 바깥이고 안에 바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부의 내부는 내부다. 성격 사진인데 안과 밖의 경계가 생겼으면 존재가 성립한다. 근데 아직 이건 불완전한 문제예요.
의사결정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개처럼 뭐 희미한 존재들이 세상에 많아요. 있긴 있는데 그것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좀 애매한 그 황교안 총리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전쟁하는데 얼굴마담 총리 뭐 이렇게 있다고 그거 있어. 근데 존재감이 없다. 그런 안쪽 존재들은 내부에 힘이 안 생깁니다. 내부에 힘이 생기면 외부에서 강한 힘을 다시 반사시킨다는 거죠. 이걸 뭐냐면 의사결정이라는 거예요. 의사결정이 있으면 그것을 존재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의사결정이 없으면 존재가 아니다. 일단은 바닷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 바닷물이라고. 근데 여기에 어떤 뭔가가 있다고 주장하면 여기 없는 부분하고 차별화가 되는데 차별화가 안 되는데도 있다고 주장하면 거짓말이야. 어릴 때 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 이게 아무것도 없는 뭔가 있잖아. 이런 생각. 그러니까 여기 아무것도 안 들어놓고 여기 뭐 있잖아. 있는 걸로 치자고. 아무것도 안 그런데 이걸 지워버리고 없지만 이걸 또 올려보라고. 야 이게 이걸 아무 연습해도 잘 안 돼. 뭐라도 뭐 이렇게 걸어놓고 야 이거 제 가슴이다 하고 막 갖다를 쳐야지. 아무것도 없는데 나 저기 있어 그러고 막 갖다를 치려도 실패. 그거 안 돼. 근데 좀 고수들은 가능해. 아무것도 없는데 있다고 상상하고 갖다를 치는 거야. 그 사람들은 고수 그것도 안 쓰면 안 돼.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된다. 그건 단서가 있는데 그만큼 다 단서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조금 이제 노련한 중학생들은 수학, 기호 이런 걸 보고도 이제 자격을 할 수가 있어. 아 이게 저 가슴이 막 이렇게 생각하면 좀 중수. 통큰 주제 이거. 하여튼 뭔가가 차별화가 돼야 된다. 그 차별화를 나누는 기준은 밀도다. 그래서 근데 밀도차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뭐가 존재한다고 할 수가 있느냐. 일단 바닷물 중에도 밀도가 다른 바닷물이 있어. 황화가 있는데 황화가 딱 갈라지는데 여기는 황색 물어물이 들어 여기서 파란물이 들어. 근데 그 중간까지 안 합쳐지고 계속 가는 거야. 이래서 두 가지 종류의 서로 다른 물이 있다고 할 수가 있느냐. 밀도차가 있다는 거죠. 누런 황토물이 여기는 맑은 물이야. 이하우까지 가야 합쳐져. 절대 안 합쳐져. 그러니까 완전히 없다고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그런 비인공간에서 사실 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이유는 밀도차가 없으니까 없다고. 근데 여기 뭐 이렇게 하면 밀도차가 느껴져. 바람이 있으니까. 하면 밀도가 느껴진다. 아 바람이 있네 그런 거야. 밀도차가 있으면 있는 것이고 밀도차가 없으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진공이라고 하는데 진공이 과연 아무것도 없는 것인가? 난 진공에 뭔가 있다고 생각해. 근데 왜 진공이라고 이렇게 붙이냐면 진공이 아니야. 진유야. 뭐 있어. 진존이라는 게 그런 게 있어. 근데 밀도차가 없기 때문에 없는 거랑 마찬가지다. 밀도차가 없으면 정확하게 없는 거 완전히 같기 때문에 없는 걸로 친다. 근데 내 생각에는 밀도를 잴 수 있을 것 같아. 존나 과학적 연구하면 그 밀도를 잴 수 있을 차 있어. 우리가 그걸 감지할 정도의 과학 기술이 안 될 뿐이지 이 진공의 밀도를 잴 수가 있다. 암흑 에너지 이런 것도 아직 과학 기술이 안 되기 때문에 암흑 에너지를 포착 못하는 것이 포착할 수 있다. 진공을 밀도사를 되면 진공이 아니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뼈라고 하는데 뼈가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이 척추가 있는데 이런 골격 외에도 이런 신경계도 하나의 뼈라는 거죠. 그러니까 뼈는 물리적인 어떤 힘을 이렇게 반응하는 이렇게 힘을 이렇게 타격을 했는데 그 힘을 되돌려 보내면 그게 뼈라는 거죠. 근데 빛, 소리, 촉감, 냄새 이런 자극을 되돌려 보내면 그것이 뇌다. 뇌도 어떻게 보면 뼈야. 근데 뼈는 물리적인 중력 이런 거 타격 힘을 되돌려 보내고 뇌는 빛, 소리, 이런 냄새, 이런 신경의 어떤 자극을 되돌려 보낸다. 근데 그걸 복제한다고 말해요. 외부에서 빛으로 타격하고 자기 뇌 안에서 빛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실제로 외부에서 들어온 빛을 보는 게 아니고 자기 뇌에서 만들어낸 걸 보는 거야. 우리 저 빨간 뇌하고 사실 저게 빨간 게 아니야. 자기 뇌가 그 빨간 칠한 하게 뇌가 막 칠해서 빨간 거지. 빛 자체는 아무 색깔이 없어. 우리가 빛의 색깔이 있다고 빨주노초 파란거하고 그런 거는 아무 근거 없는 얘기야. 그냥 파장이 있을 뿐이지 빛에는 색깔이 없어. 근데 내가 심심하니까 구분하기 위해서 납치를 한 거야. 그래서 저건 빨간색, 이건 파란색 이렇게 내가 칠한 거지. 자연의 태양에서 오는 가시광선에 색깔이 있는 건 아니다. 그건 인간이 내가 만들어낸 것이다. 그냥 파장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부의 신호를 복제해서 자기 내부에서 신호를 만들어내고 거기에서 변별력을 얻기 위해서 색칠까지 해서 차별을 하고 내가 굉장히 일을 잘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내부에서 어떻게 뼈가 생기면 통제가 된다. 내부가 통제가 됐을 때 그것을 완전한 존재라고 할 수 있다. 내부가 통제되지 않으면 불완전한 존재다. 불완전한 존재는 어떠냐면 과학자들이 그렇게 하면 뭐 어떤 물질이 발견됐는데 수명이 0.00001초라는 거야. 그럼 그 물질이 있냐고. 물질이 0.00001초 딱 생겼다가 싹 사라져 버리는 거야. 그게 무슨 물질이냐고. 그건 물질이 아니지. 근데 과학자는 그것도 물질이야. 0.00001초 있잖아. 근데 어쨌든 통제가 돼야 되는데 통제에 실패한 거야. 깨졌으니까, 죽었으니까. 근데 0.00001초가는 통제가 됐다. 그건 존재다. 있다. 이렇게 과학자가 주장하는 거지. 그런데 그것이 과연 있는 것일까? 있다 없다 정의를 하기에 따라서는 그것은 없는 것이 될 수도 있다. 명왕성도 잘렸는데 명왕성 존나 억울하다고 잘렸는데 그 과연 0.001초 잠시 존재하는 존재도 존재인가? 분명히 자기를 통제할 수 있어야 돼. 너 여기 있어 하면 여기 있을 수가 있어야지. 막 떠밀려다니면 그 존재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뇌와 자연 이거는 뇌를 그리려고 했는데 내가 사람을 걸려가다가 분명을 해놨어요. 그거는 이제 여성들이 양성평등이 아니잖냐 하고 비교했다고 왜 남성원주의잖냐 하고 이렇게 했다가 그래서 여성까지 그려놓은 거야. 괜히 그리는데 원래 뇌를 그리려고 한 거야. 뇌와 자연이 대칭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하나의 요소의 기준은 나를 이룬다.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존재가 이 내부에서 100% 성립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시소가 있는데 시소의 한쪽 날개는 자기 바깥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도 그 사실은 눈이 저만큼 파견 나가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여기 있는 소리를 들었다면 내 귀가 이만큼 연장되어 있다는 거죠. 내 귀는 여기 있잖아. 왜 안 내 귀는 여기까지 나가 있어. 여기까지 내 귀야. 귀가 여기까지 쭉 나가 있다고. 그래서 좀 나무를 이야기하면 나무의 속 그 심지의 부분은 죽어 있다고. 근데 나무한테 야 너 속에 너 죽었잖아. 껍데기만 나머지 그럼 나무가 굉장히 화를 낸다고. 그냥 머리카락도 죽었으니까 좀 잘라가면 된다고. 막 미녀 뒤에서 머리카락 죽은 거잖아. 죽은 거 네 아니잖아. 너 이건 너가 아니야. 너 이거 죽었으니까 머리카락 잘라고 존나 혼나. 그러니까 나무의 속 죽어 있는 부분도 나무다. 그건 무슨 얘기냐? 나무가 뿌리가 흙을 감고 있는 그것도 나무다. 그건 인간들 입장에서 나의 가족, 친구, 국가 이것도 나다. 그러니까 나가 내 몸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내 밖으로 확장되어 있다. 내 몸 안이라는 거 네가 아는지 좀 애매해. 굳이 말하면 뇌만 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근데 그래도 내 안에서 뇌 세포는 또 안 쳐줘. 내 안에 뉴런만 나다. 뉴런도 뉴런 안에서 어떤 의사결정 하나만 나다. 이렇게 계속 나를 좁혀가면 나가 사라져요. 최종은 나도 없고 너도 없고 누가 어쩌고 저쩌고 막 도 닦는 아저씨 좋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 닦는 아저씨는 나가 없다 이걸 굉장히 좋아해요. 나는 없어 그러면서 막 깨달았다 그러고 막 좋아. 사실은 나는 마음이 바깥까지 확장되어 있다. 생각 발상의 전환을 바꿔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이 나라면 나와 시소를 이루고 있는 모든 것이 나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자기 의식을 나와 대립각을 세운 모든 것이 나에 포함된다. 너만 나가 아니라 이 전체가 나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이유가 뭐냐면 맨 처음에 이제 이야기를 나로부터 시작했어요. 맨 처음에 이야기를
나로부터 시작하고 그다음 너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전체가 한 개의 나라는 거예요. 나와 너가 구분되면 실패야. 한 개의 나라야만 나라가 갈 수 있다. 이 말은 그 지금까지 이야기한 어떤 에너지에서 물질로 나오는 이게 나와 너의 요 구조로 정확히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에너지에서 물질로 가는 관계와 나와 너의 의사소통 요 관계가 정확하게 일치해야만 이 지금까지 한 이 모든 이야기가 성립된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누구한테 말을 걸려고 하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어떤 일치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을 걸려고 하는데 그 동상이다. 사람이 아닌데 그 말을 못 걸려. 외계인이다. 말을 못 걸려. 고양이다. 그러듯이 말을 못 걸려. 그러니까 나와 어떤 겹치는 부분이 있어야만 이 대화 상대가 되고 결국 모든 논리의 최종 끝에는 A는 A다라는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설명할 수 있을 뿐이 자기가 자기 아닌 것을 설명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거짓말.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 타인에 대해서 뭔가 설명을 했다면 나가 아니고 남을 설명한다. 그건 거짓말. 나는 나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 아닌 것을 설명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다. 그래서 이 전제로부터 진술을 빼오는데 전제와 진술은 사실은 같은 거랑 같다는 거지. 같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바람이 분다 할 때 바람과 분다 둘은 같은 거야. 부는 게 바람이라는 거지. 이거는 주어고 동사, 주어와 동사는 완벽하게 같다. 우리말을 잘 연구해보면 다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물은 물렁한 거다. 이런 식으로. 물론 이 말이 동사가 변해서 물이란 명사가 되죠. 그래서 모든 단어의 어원을 추려해도 동사가 명사가 되기 때문에 결국 전제와 진술은 같아야 되고 A는 결국 A가 해야 되고 A가 B일 수는 없다고 그러죠. 그래서 결론은 이 나의 존재와 에너지의 존재는 정확하게 같은 것입니다. 찰레스는 물이 만물의 영혼이라고 그러는데 유체가 만물의 영혼이다. 유체가 아니고 정확히 에너지다. 에너지가 만물의 영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이 물에서 탄생했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는 거예요. 물질도 역시 에너지에서 탄생했다. 에너지란 물에서 탄생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것도 움직이는 것이다. A다. 나는 나 아닌 것이 아니다. 나는 나 아닌 것이 아니다. 이 말에 의하면 저는 정과 동을 항상 이야기하는데 정이 동이다. 그러니까 동이 에너지고 정이 물질인데 이 에너지가 꼬이면 정이라고. 그러니까 실이 있는데 실이 이렇게 꼬여버리면 이게 물질이라고. 물은 같은 거로 실이 곧 매듭이라고. 그래서 모든 우리가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A는 A다. 나는 나 아닌 것이 아니다. 여기서 이야기를 다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정과 동이 있다면 동이 먼저다. 동이 도는데 제자리에서 도는 이게 정이야. 그러니까 어떤 것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책상 안에서 몇 3년 전부터 여기 가만히 있을까? 사실은 이 안에서 계속 돌고 있어. 제자리에서 돌고 있으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 새끼는 3년 동안 꼼짝을 안 하고 착각하는 거야. 사실 이 안에서 존재가 빨빨 돌아가죠. 모든 에너지에 교착된 상태라는 거고, 또 딱딱한 놈들은 에너지가 상당히 교착된 놈들이고, 또 올라간 놈들은 에너지가 약간 덜 교착된 놈들이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은 결국 유체고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얘기 결론은 의사결정이다. 그래서 이 모든 존재는 궁극적으로 동인데 우리 눈에는 정으로 보이고 동에서 정을 연출하는 것은 의사결정이다. 영화 필름은 움직이고 돌아가는데 우리 눈을 보는 것은 어떤 하나의 정지된 고정된 이야기라고. 그래서 우리는 자연의 동을 우리 눈으로 보는 순간 정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건 인간이 동이기 때문에 자연도 동이고 인간도 동이니까 동과 동이 교착돼서 정을 이루는 거지. 이 세상에 엄밀한 의미에서 완벽한 정, 고정된 것은 없다. 선생님들이 잘 하는 얘기죠. 선생님들이 맨날 그러고 없어.
반사신경이 없다는 게 수십 번 나오거든. 계속 없다. 결국 없다는 게 아니고 동이라는 게 에너지라는 게. 그래서 반사신경의 최종 결론은 에너지다. 이 말을 잘 못해서 말을 할 줄 몰라서 뭐도 없고 색성, 향기, 촉보 다 없어. 그러고 정말 없다 그러죠. 할 얘기는 사람들이 대칭을 잘 모르는데 어린이가 귀신의 존재를 무서워하는 것은 사실은 보호자의 부재를 무서워하는 것이다. 이 귀신의 존재와 보호자의 부재, 존재는 플러스고 부재는 마이너스인데 일상 모든 것은 결국 부재로 설명돼요. 에너지로 설명되고 도움으로 설명돼요. 이 에너지가 형태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태가 없는 것, 부재 마이너스로 설명돼야 되고 형태가 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꼬마가 아빠한테 보호자의 부재 이런 말을 쓸 수가 없다고. 애들은 그 정도 의욕이 안 돼. 그러니까 귀신 봤어 이런 거. 귀신이 무서워 그러면 아빠가 내가 화장실까지 데려다 줄게. 옛날 화장실이 야외에 있기 때문에 화장실까지 정말 무서워 못 가. 그래서 바닥에다 사고 같은 거 어깨가 부서워. 그래서 좌우대칭은 눈에 보이는데 이런 중심과 주변의 대칭이 잘 안 보여. 좌우대칭은 들고 좌우대칭 같은 데서 보인다고. 근데 중심과 주변의 대칭은 중심이 안 보이지. 당연히 중심 속에 있는데 보일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속에 있으면 당연히 안 보이지. 근데 속에 있는 걸 못 보는 건 이해는 하는데 자기가 속에 있는 게 없네. 자기가 속에 있으면 이 세계를 못 봐. 근데 친구들은 이 세계를 아직까지 발견 못했어. 보이는데 아무리 봐도 세계 없어. 눈에 찾아봐도 없는 거야. 못 찾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끝을 발견을 못한다. 이 자기와 자기 아닌 바깥 세계의 대칭 구조를 생각했는데 그게 세계다. 세계는 인류 친구를 끝까지 발견 못해. 대칭적 사유를 풀어내서 자기 바깥에 나와 대칭되고 있는 게 뭔가 이걸 항상 생각해 봐요. 그게 뭐냐면 부재라. 이 세계 안 보여. 그게 없어. 없는 게 바로 있는 것이다. 없다 그러면 없으니까 그게 있는 거야. 오늘 전시한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 일본 작가 그 설구 무슨 야스나인가? 가와바타 야스나이. 아저씨가 설국 이야기가 절대로 재미없어. 그거 입고 재밌다는 새끼 죽여야 돼. 왜냐면 정말 재미없어. 재미없는 재미를 네. 재미없는 재미가 또 짠짠한 재미인 거야. 그러니까 오기 같은 거 이런 재미없는 거 나 읽어버렸어. 근데 이제 톨스토이 아저씨는 좀 재미가 있는 게 이 아저씨는 신을 찾아다니. 근데 신을 못 찾았어. 신이 여기 있는데 톨스토이 아저씨는 이 정도 있다고. 톨스토이가 존나 신이 보이나 안 보이지. 여기까지 어떻게 거리가 존나 먼데 보이나 안 보이지. 그래서 신은 있어. 이게 이제 톨스토이 주장인 거죠. 근데 그거 없어. 그냥 존나 있는 거야. 신이 없어. 그러면 한 대 맞을래 이런다고. 톨스토이가 조심히 팬다고. 그래서 내가 고생을 하고 인생을 그래 살았는데 네가 내 말을 안 들어? 내가 존나 고생한 사람이니까 네가 세상 말 아냐고. 니는 고시락에 부자 집에서 잘 먹고 잘 살았잖아. 나는 그 러시아 그 이런 게 존나 개고생을 하고 살았다고. 그렇게 내 말 좀 믿으라고. 신세기다고. 증거를 하시오. 내 고생한 게 증거야. 내가 개고생. 내가 전세계 못 받기도 차오님도 어떤 고생했어. 막 주름살 손에 막 가시 묵집 생겼잖아. 그러니까 내가 신을 본 거야. 니들 못 봤지. 있다고 나도 사실 못 봤지만 솔직하게 못 봤지만 신은 있어. 이게 톨스토이 주장입니다. 근데 그건 초등학생 이야기야. 그래서 진짜 재밌어. 톨스토이 이거 재밌다. 그건 납득이 돼. 근데 톨스토이 새끼는 재미없는 새끼야. 근데 톨스토이 새끼는 친구가 매 순간 대결을 해. 그러니까 톨스토이 신이 저기 있다니까 하는데 톨스토이 새끼는 마음대로 매 순간 1초 신과 대결한다. 신이 있다는 증명을 할 필요가 없어. 그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지. 근데 야스나리 아저씨 설국이 이는 진짜 끝까지 힘이 없어. 그러니까 톨스토이는 있다고 막 뻐기고 도스토옙스키는 자기가 그 생사의 고비를 넣는 어떤 죽음과의 대결을 통해서 신이 있다고 말할 필요도 없이 신을 느끼게 만든 거예요. 근데 설국이 이거는 처음부터 지구를 다 지워버린 거야. 여기 뭔가 있을 것 같다고 지워버려. 없어. 여기 뭔가 있을 것 같으면 없어. 뭐 열어도 될 것 같으면 안 돼. 계속 없어. 존나 없는 거야.
근데 이제 서양 평론가들이 저건 글자가 아니고 태작인데 태작이라고 하기는 너무 존나 길게 썼어. 저 성기를 봐서 글자인데 결론이었다. 그럼 결국 답은 먼저 2차 대전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2차 대전으로 일본이 존나 망했잖아. 근데 일본에 미시마 끼어난 사람이 우리 일본 다시 나설 거야! 죽여야지! 밟아야 된다고! 저 죽여! 근데 설국이 이거는 우린 존나 죽었어! 아무것도 없어! 우린 똥이야! 하고 자폭을 하더라고. 근데 서양 사람 마음에는 굉장히 마음에 들지. 그냥 진짜 무서운 신이 저기 있다 하니까 그 새끼가 무서운 그 새끼가 미시마 육교라고 할보간 그 새끼. 그 새끼는 신이 여기 있네! 저기서 내가 봐서! 떠들고 다니는 위험한 톨스토이도 위험한 놈이야. 근데 도스토이의 새끼는 안 위험한 놈이야. 그리고 그 설국 아저씨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착한 녀석이야. 그러니까 끝까지 완벽하게 신을 부정해버렸던 거지. 왜 그러냐면 내가 다 한국해야 돼. 2차 대전 졌는데 주제에 뭐 우리가 이겼다 이런 콧대 세우면 이게 날아가는 거지. 그래서 서양 사람들 기준에서는 완벽한 부재, 그것이 존재의 증명이다. 신을 내가 찾아 바꾸려면 어디에도 없으려면 그러니까 신이 있다. 이게 설국의 논리라고. 납득했습니까? 신이 없다는 게 신이 있다는 증거라는 걸 납득했냐고. 진짜 무신론자는 무신론자야. 이 깨병 같지만 이 맞는 얘기. 부재를 통해서 존재를 증명한다는 거지. 만약 신이 있다고 치고 그러면 그 신이 국적 일본이냐? 일본 놈이니까 너희 믿던 신은 일본 신이네? 이렇게 된다고. 히로히토가 네 신이냐? 이러고. 그 히로히토가 신이다 하면 그 새끼 미시마 육교 그 새끼 할고 간 놈이야. 근데 일본 어디에도 신이 없더라. 이게 설국이거든. 완벽한 희망의 부재, 완벽한 절망. 그 희망을 찾으려는 노력까지 버려야 돼. 아직 그 희망이 어딘가 있을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 보통 유능한 소설가들은 철저하게 절망을 통해서 희망을 발견하거든. 근데 절망을 통해서 희망을 발견하려는 희망까지 없어야 돼. 하여튼 그런 완벽한 부재를 통해서 존재를 증명한다는 그 뭐냐면 이제 아까 내가 진공을 이야기했는데 이 백지라고 여기서 끝에서 끝까지 아무것도 안 그려놨어. 그건 존나 그린 거야. 아무것도 안 그려놨어. 아무것도 안 그렸다는 것은 밀도가 균일하다는 거지. 아까 얘기했듯이 밀도가 균일하면 그거 있는 거야. 그 도화지 박하고 다르잖아. 도화지 박하고 이 안에 밀도가 달라. 이 내부의 밀도가 완전히 균일하다는 거야. 여기 저만 하고 찍으면 안 되지. 그래서 저만 하나 찍어서 뭐 수십억 벌었다는 좋은 아저씨 새끼는 비싸대기 맞아야지 걔한테. 내 점 찍어. 오염시켰잖아. 그 새끼는 완전 백지로 만든 게 아니라고. 불균일해. 조금 점도 상당히 균일하게 늘어났어. 잘, 점을 저렇게 균일하게 찍어놨는데, 완벽한 균일은 백지다. 그리고 완벽한 백지는 완벽한 균일에 의해서 존재다는 거죠. 그래서 진공이 아무도 없다는 것은 진공은 완벽한 균일의 상태라는 것이고, 완벽한 균일은 완벽하게 있다. 그런 얘기예요. 좀 납득이 됐습니까? 완벽한 진공은 완벽하게 비어있다는 것은 완벽하게 균일하다는 얘기고, 그리고 완벽하게 균일하다면 광속이 무한대가 돼요. 그러니까 광속을 넘는 초광속이 있다고 치고, 우리가 말하는 그 광속 말고 어딘가에 우리가 모르는 광속을 넘는 무슨 광속이 있다고 치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 속도는 무한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닥치 여기까지 전달된다는 거죠. 그래서 설국이 말하려고 하는 그 노벨상을 받은 이유도 그런 느낌을 줬어요. 그래서 우주가 완벽하게 균일하다면, 실제로는 불균일해요. 물질이 있기 때문에. 물질이 없이 완벽하게 균일하다면 우주의 끝에서 끝까지 균일이 들어갑니다. 그 우주 끝에서 그 소리가 지구 한 바퀴를 돌아서 우주 한 바퀴를 돌아서 여기까지 돌아오는데 0.00이 출합니다. 초전됐죠. 근데 그런 상상해보면 존나 재밌잖아. 우주가 빅뱅의 순간 처음 탄생할 때는 그럴 거예요. 탄생할 때는 이 내부가 완벽하게 균일했기 때문에 크기는 0이라는 거예요. 블랙홀도 아무리 밀도가 높아도 밀도가 균일하면 크기는 0이 된다는 거죠. 이 크기 차이가 있는 것은 불균일이 이 존재를 나타내는 이 모든 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균일하다면 모든 것이 영이 돼서 일로 들어간다. 그 순간 여기서 저까지 정보가 전하는 속도는 빛의 속도다.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가 균일하다면 박근혜가 이렇게 하면 전 국민이 알아. 근데 불균일하기 때문에 박근혜가 뭘 해도 뭐 나는 메르스 환자지고 탈출했어. 메르스를 잡았다 하고 말하던 아시가 막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건 불균일하다는 제거잖아. 하여튼 지금 내가 오늘 얘기하는 얘기 뭐 되게 예감을 주는 얘기 전화 받는 얘기.